바퀴의 어린 시절부터 유지로와 대결까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싸움. 어느 골다리 밑에서 패싸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며 어떠한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앳돼 보이는 한 학생이 등장하는데요. 이 앳돼 보이는 학생은 어린 바퀴였습니다. 바퀴는 패거리에게 달려가며 패거리의 보스를 압도해버리는데요. 그리고 바퀴가 싸우는 모습을 두 형사가 보고 있었습니다. 칼을 든 학생의 불화를 차버리며 패거리와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바퀴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싸우면서도 웃음을 보이지만 결국 숫자에 압도되어 밀리기 시작하고 형사들이 싸움을 말리며 마무리됩니다. 2. 에미. 바퀴 엄마의 이름은 에미인데요. 누군가 에미에게 바퀴가 몇 명을 쓰러뜨린지 보고를 합니다. 37명을 쓰러뜨린 걸 알게 된 바퀴는 겨우 그거냐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학생들과 싸움은 에미가 시킨 짓이었으며 바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테스트를 해본 것이었습니다. 이후 형사들과 향한 바퀴의 집에는 온갖 낙서들이 있으며 이 낙서는 바퀴에게 이기지 못한 학생들이 남긴 거라고 하는데요. 다음날 엄청난 트레이닝과 신체 분석을 하며 훈련을 하던 바퀴는 효과가 없는 것 같은지 열이 받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 때려부수고 너희와는 앞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며 나만의 방식을 찾는다고 하네요. 3. 도장 깨기. 나만의 방식을 한다던 바퀴는 권투 도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곳에는 복싱 챔프인 유리가 있었습니다. 유리의 스파링 파트너가 나가 떨어지자 바퀴는 자신과 한판 해보자고 들이미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일격에 바퀴가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유리는 바퀴가 패배했다고 하기 전까지 쓰러뜨려준다고 하는데요. 패기 좋게 도전하였지만 바퀴는 처맞기만 합니다. 하지만 유지로의 피 때문인지 포기하지는 않는데요. 원숭이처럼 팔딱대며 반격을 시도하지만 유리의 카운터 펀치에 정신을 잃습니다. 4. 하나야마 혁수. 에미에게 패싸움 보고를 하였던 에미의 부하는 다음 바퀴의 상대를 찾고 있는데요. 야쿠자 두목이나 19살인 하나야마 카오루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카드 트럼프를 손 악력으로 뜯어버리며 상대를 일격에 보내는 하나야마를 찾아온 에미의 부하는 원하는 만큼 액수를 써달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17살 바퀴와 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야마 조직원은 칼을 들이밀며 헛소리 말라며 떠나려 하는데요. 에미의 부하가 다시 한번 하나야마를 부르며 그 소녀는 지상 최강의 생물 한마 유지로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하나야마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다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5. 키스. 바퀴를 찾아간 에미는 아들 바퀴에게 뽀뽀가 아닌 키스를 하는데요. 이 무슨 장면인지 에미는 아버지처럼 강해지라 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퀴는 가방을 싸기 시작하는데요. 유지로에게 이 상태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며 가방을 싸고 산속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산속에서 바퀴는 한 아저씨를 만나는데요. 이 남자는 유지로와도 아는 사이였으며 바퀴에게 직접 잡은 곰고기를 대접한다 합니다. 아저씨는 이 주위 바위산에 거대한 원숭이가 있으니 그 녀석만 조심하라 경고를 하는데요.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선 거대한 원숭이가 곰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6. 거대 원숭이. 바퀴는 거대 원숭이의 강함을 듣고 꼭 바위산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아저씨는 만류하지만 바퀴는 꼭 그곳을 가야 한다며 출발합니다. 한 동굴에서 거대 원숭이를 만난 바퀴는 살기에 쫄아버리는데요. 바퀴가 걱정되어 쫓아온 아저씨가 거대 원숭이와 대신 사우나 배를 잡아 뜯기고 맙니다. 거대 원숭이 털에 불을 질러 둘은 겨우 도망치네요. 상처난 상남자 아저씨는 배의 탄약과 술로 배를 찢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7. 엔돌핀. 에미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운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엔돌핀을 나오게 하기 위해 바퀴가 산속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엔돌핀이 마약인 것인지 바퀴는 엔돌핀에 취해버리며 미친 듯한 수련을 거듭합니다. 이후 절벽을 보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나 어찌된 것인지 뒤로 뛰어내리는데요. 안 죽는 게 이상한 높이에서 떨어진 바퀴는 또 엔돌핀 뽕에 취해버립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보인다며 바퀴는 절벽 낭떠러지에서 살아남는데요. 그리고 수련에 만족하였는지 다시 거대 원숭이를 찾아가네요. 8. 2차전. 원숭이굴 앞에서 불을 피우고 기다린 바퀴는 드디어 거대 원숭이와 만나는데요. 바로 둘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처음과 다르게 바퀴의 공격이 성공하나 거대 원숭이는 쓰러지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무슨 짓인지 원숭이는 자신의 눈을 먹어버립니다. 원숭이는 바퀴를 공격하고 씹어버리나 바퀴는 역으로 불화를 마구 차대는데요. 다운을 얻어내나 원숭이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바퀴를 죽이려 하네요.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간 아저씨가 돌아와 총을 들고 바퀴를 도우려 하나 바퀴는 소중한 대결이라며 방해 말라고 합니다. 9. 뽕. 엔돌핀 뽕에 취해버린 바퀴는 갑자기 원숭이를 압도하는데요.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일격을 목구멍에 박아버립니다. 이제 이 산의 최강은 자신이라며 바퀴는 고함을 지르는데요. 이후 쓰러져 쪘던 거대 원숭이는 자신의 굴로 돌아갑니다. 바퀴는 목표를 이뤄서인지 산속에서 명상에 빠져있는데요. 아침을 먹자는 아저씨를 보고 바퀴는 내가 자연 속에 조용히 사는 원숭이를 못 살게 군 게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다 때려놓고 후회에 빠져있는 바퀴를 보며 아저씨는 원숭이굴에 너가 전해줄 것이 있다며 가보자 합니다. 선조 원숭이의 머리뼈를 가져다주며 바퀴는 원숭이에게 감사하다며 무릎 꿇고 눈물을 보이는데요. 원숭이는 바퀴를 잡아주며 둘은 좋은 친구가 되네요. 10. 유리.
산에서 내려온 바퀴는 에미와 권투 챔피언 유리의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원숭이는 유리보다 5배는 빨랐다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퀴는 다시 한번 유리를 찾아가는데요. 권투는 격투기로서 불합격이라며 유리를 도발합니다. 하지만 바퀴와 유리는 싸우지는 않고 유리는 다음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등장하기 전 유리에게 하나야마가 찾아오는데요. 하나야마의 부하들은 코치에게 칼을 들이밀며 하나야마는 유리의 팔을 잡고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펑 소리와 함께 압력으로 팔 가죽이 터져버리는데요. 유리는 바퀴의 격투기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며 하나야마에게 패배합니다. 10일 깡따구. 유리의 소식을 들으며 신이 난 바퀴는 하나야마 조직에 혼자 쳐들어가는데요. 바퀴는 무슨 깡따구인지 야쿠자들을 질질 끌며 하나야마 방까지 들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19살로 안 보이는 하나야마를 때리자 경찰들이 들이닥쳐 둘의 싸움은 무산되는데요. 한 대 맞기만 한 하나야마는 자동차를 부수며 화풀이를 합니다. 이후 클럽에서 둘은 마주하는데요. 만남과 동시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공격에 당하던 바퀴를 하나야마는 창밖으로 던져버리며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네요. 12. 클라이밍. 창밖에 던져졌으나 기어올라온 바퀴는 하나야마와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바퀴는 하나야마의 인중을 가격하고 창문으로 날려버립니다. 여기서 하나야마는 창문 밖 여성 그림과 콜라보를 보여줍니다. 열이 받은 하나야마는 빤스만 입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야마의 협객 문신과 칼자국이 공개됩니다. 하나야마는 권투 선수 유리에게 사용하였던 악력 기술을 바퀴에게도 사용하는데요. 바퀴의 팔이 터져버리며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펀치로 콘크리트에 바퀴를 박아버리며 하나야마는 승리를 확신하며 돌아오네요. 13. 삐꾸. 또 엔돌핀 뽕이 돌았는지 바퀴는 일어나 웃고 있는데요. 하나야마의 펀치에 막 카운터를 손가락을 노려 날리며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가락까지 박살낸 뒤 하나야마의 일격을 맞고 서로는 쓰러집니다. 손가락 삐꾸가 된 하나야마와 이겨낸 바퀴를 보며 구경꾼들은 멋있는 싸움이었다며 박수를 치는데요. 여기서 헬기를 타고 온 유지로가 이제 막 시작했냐며 신이 난 표정으로 들이닥칩니다. 14. 허세. 지상 최강의 생물 유지로는 둘에게 가벼운 부상이라며 허세를 부리는데요. 바퀴는 이제 서로 만족했다며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바퀴에게 물러터졌다는 유지로에게 하나야마가 덤벼드는데요. 일격에 두 다리가 부러지며 악력을 이용한 공격을 하지만 힘에서도 밀려버립니다. 그만하라는 바퀴도 덤벼들지만 일격에 기절하며 두 청소년은 유지로에게 압도당하네요. 이후 에미에게 나타난 유지로는 에미에게 하이킥과 펀치를 맞는데요. 유지로는 바퀴를 잘 키우라 했는데 왜 이따위냐며 에미에게 한 소리를 해버립니다. 에미가 열이 받아 칼을 들고 덤비니 유지로는 도끼가 보여 마음에 든다며 키스를 시전합니다. 15. 보고 싶다. 유지로에게 발려버린 바퀴에게 한 통의 편지가 오는데요. 보고 싶다는 하나야마의 편지를 보고 바퀴는 하나야마에게 달려갑니다. 하나야마는 유지로보다 강해지라며 바퀴에게 좋은 눈빛이라고 얘기하네요. 이후 훈련을 하던 바퀴에게 유지로가 나타나며 한 달 뒤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다며 보여주는데요. 천상 아들바보인 유지로는 산속에서 친구가 되었던 괴물원숭이의 잘린 머리통을 보여주며 바퀴가 힘을 낼 수 있게 더 자극을 주네요. 16. 군바리 오영재. 유지로의 친구라 볼 수 있는 스트라이덤은 바퀴를 찾아왔는데요. 군대 어느 한 부대가 5명의 남자에게 전멸당했다고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이 5남자를 본 자가 아무도 없으며 소속도 없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한 달 뒤 대결 때문인지 스트라이덤은 바퀴에게 이 5남자를 소개시켜주려 바퀴와 헬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 겁박. 헬기에서 낙하를 한 바퀴는 내려가자마자 백초크를 당하여 기절을 하게 되는데요. 숨어있던 군바리 오형제가 등장하자 바퀴는 바로 일어나 공격을 시전합니다. 얼굴을 들켰다며 살려보낼 수 없겠다는 군바리 오형제는 바퀴를 겁박하며 혹시 다른 동료가 있을지 모르니 그때까지만 살려둔다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밤이 되자 바퀴는 겁박을 풀며 군바리 오형제를 한 명씩 쓰러뜨리기 시작하며 3명을 잡아둡니다. 18. 뽕쟁이. 같이 덤벼온 2명까지 압도한 바퀴는 겨우 이 정도냐며 소리치는데요. 그때 빡빡이 군인이 미쳐버린 것인지 눈물과 콧물을 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군인이 바퀴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얘기하는데요. 머리를 흔들던 빡빡이 군인은 소리를 칩니다. 땅에서 빠져나오며 분위기가 바뀐 빡빡이는 자신은 가이아이며 이중인격자라고 소개합니다. 바퀴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버리는 가이아는 아드레날린을 마음대로 조절하며 인간을 초월하였다고 하네요. 아드레날린 뽕쟁이와 엔돌핀 뽕쟁이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19. 이상해. 바퀴는 가이아를 계속 공격하지만 가이아는 맞지 않습니다. 가이아는 그만하라 소리치고 바퀴에게 자신의 몸을 그만 괴롭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의 근육만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몸을 자랑하는데요. 가이아에게 두들겨 맞던 바퀴는 결국 포기를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몸이 반응하며 가이아에게 타격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바퀴는 정신은 포기하였지만 몸은 배반을 하지 않았다며 생각 안 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 빡침. 계속 맞던 가이아는 빡이 쳐버렸는데요. 지진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 고함을 치며 주변 환경을 이용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환경 적응술로 물을 이용한 공격, 나뭇잎을 이용한 공격 등 많은 공격을 하지만 바퀴는 모두 버텨내는데요. 바퀴는 단련한 신체는 다르다 말합니다. 가이아는 왜 안 죽냐며 바퀴의 복부를 때리나 가이아의 손이 부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바퀴는 가이아를 패버리며 경동맥을 눌러 기절을 시킵니다. 깨어난 가이아는 패배를 인정하고 밥이나 먹고 가라 하네요. 20일 콧방귀. 바퀴는 가이아를 이기고 돌아와 스트라이덤을 만났는데요. 스트라이덤은 유지로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소식을 들은 유지로는 콧방귀를 뀌는데요. 갑자기 전화를 걸며 대통령을 손봐주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대통령을 만나러 간 유지로는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과 마주하는데요. 무장한 경찰들을 모두 때려눕히며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문을 때려부수며 대통령과 마주한 유지로는 경호 상태가 엉망이라며 악수를 꺼내고 대통령에게 정신 상태를 챙기라 말하네요. 22. 에미. 바퀴와 유지로는 대결 약속을 앞두고 서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로는 호텔에서 에미와 만나고 있습니다. 에미는 유지로에게 자고 간다 얘기하나 유지로는 에미를 밀쳐버리는데요. 내일 바퀴가 날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너 따위랑 관계는 모두 정리할 거라 얘기합니다. 정신이 빠진 채 밖으로 나온 에미는 바퀴를 만나고 네가 약해서 이런 거라며 바퀴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네요. 바퀴는 때리는 에미를 안으며 아버지를 이기면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냐며 얘기하지만 에미는 바퀴를 깨물고 미쳐버린 것인지 웃으며 뛰어갑니다. 23. 편지. 유지로와 바퀴의 대결 편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요. 이 편지는 에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냐며 사람들은 대결 장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퀴는 시합 12시간 전부터 몸을 풀고 있는데요. 과거 상대해왔던 불량배부터 야쿠자 하나야마 그리고 권투 챔피언 유리까지 바퀴의 연습 상대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성장을 이룬 바퀴에게 모두 상대가 되지 못하네요. 12시간이 지난 뒤 바퀴는 몸에 차고 있던 납덩어리를 풀고 유지로를 기다립니다. 24. 등장. 헬기가 착륙하고 유지로에게 얻어맞은 가이아는 무릎을 꿇는데요. 그리고 유지로가 등장합니다. 뒤에는 에미도 함께 등장을 하였는데요. 에미와 유지로 그리고 아들 바퀴가 한자리에 모이며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유지로는 땅에 대고 정권 자세를 취하며 땅을 내려꽂아 버립니다. 이 무슨 상황인지 지진이 멈춰버리며 유지로는 웃음을 보입니다. 25. 감사. 바퀴의 공격으로 유지로는 백초크를 당하는데요. 에미는 저 모습이 아이를 업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같다며 정신적 이상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격이 먹히지 않자 바퀴는 엔돌핀뽕을 발동시키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유지로는 바퀴에게 맞아가며 구경꾼들에게 너희 때문에 바퀴가 강해졌다며 감사하다 얘기합니다. 에미에게도 선물이 마음에 든다며 바퀴를 먹어치우겠다고 하는데요. 에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바퀴는 이걸 또 받아들이며 유지로에게 덤비지만 죽을 위기에 처하네요. 26. 바퀴의 에미. 땅에 처박혀 유지로의 펀치를 맞는 바퀴를 보며 에미는 모성애를 느끼는데요. 유지로에게 펀치를 날리며 이젠 내가 상대해준다며 유지로에게 덤벼듭니다. 유지로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라며 고막을 터뜨려버리는데요. 에미는 별것도 아니라며 유지로를 껴안은 채 물어버리나 유지로는 껴안은 채 배어억으로 에미를 저 세상 근처로 보내버리네요. 유지로는 구경꾼들도 모두 박살을 내버리며 헬기를 타고 떠납니다. 기절한 바퀴를 안고 에미는 죽어버리며 이후 바퀴는 에미의 시체를 안고 시내를 돌아다니는데요. 이별을 끝낸 바퀴는 에미의 부하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일 실력을 키워오겠다고 말하며 사막으로 떠나고 유지로와 바퀴의 1차전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